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전략 고민 함께 해보시죠.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 빨간불이긴 한데 궁금한 부분 많죠? 1위부터 열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려고 합니다. 황유연 팀장님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가장 K2 전차 수출 계약 임박을 헤드라인으로 걸기는 했는데 한화그룹주가 오늘 일단 전면에 서서 강한 흐름 유지해주고 있잖아요. 방산의 흐름은 약간은 엇갈려도.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방산에 대한 주도력은 확인되고 있다.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한화그룹주 중심으로 저희가 봐도 괜찮은 건지 전반적인 이 방산 이슈 먼저 점검해 볼게요. 오늘 방산주들은 종목에 따라 조금 많이 갈리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또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옵니다. 일단은 섹터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번 주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그 부분이 일단 이번 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번 주는 그래서 너무 저도 제 돌파 매매 또는 신고가 매매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 조금 과하게 올라간다는 종목들은 좀 차주에는 좀 종목 차익 실현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너무 양봉 나는 주식들,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은 좀 따라가시기보다는 눌림목을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같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을 차라리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일단은 보는 관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방산에 대해서는 이익 추정치가 지금 유럽에서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도력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 다만 과연 우리가 여기서 매매를 했을 때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다른 섹터 대비 얼만큼 있을까는 고민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너무 비중을 크게 실어서 가져가시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을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조금 나는 좀 더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마음 편안하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전과 관련된 회담도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모멘텀도 거의 다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모멘텀이라던가 방산 수출과 관련 모멘텀들이 사실 이제 거의 다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단기적으로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한 주가 아닐까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만기일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반도체 이야기 담으면서 또 한 번 시장 판단에 대한 전략 좀 이야기 깊게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앞서 궁금한 부분은 팀장님께서 그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괜찮다, 지금 구간 살짝 쉬어가니까 라는 힌트를 주셨던 것 같은데 주도력을 가지고 방산주 가운데 사이즈가 큰 종목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그럼 저희는 이해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선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또 질문 가겠지만 기자재 쪽으로 매기가 흐르는 듯해서 방산도 여기에서 조금 더 작은 쪽으로 흐르는지 아니면 방산의 경우는 좀 대형주에서만 머무르는지 그 관점도 궁금해서요. 그걸 뭐 일괄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기자재, 조선 기자재와 좀 저는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 방산은 지금 큰 주식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주식들 내에서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방산 관련 주식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굳이 너무 종목을 좀 펼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높지만 메리트는 있는 걸로 정리를 일단 팀장님 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쪽 일단 챙겨봤고요. 조선 기자재 쪽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쪽에 대한 질문 비중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 이쪽은 조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선 쪽이 쉬어가니까 기자재가 간다라는 논리입니까? 아니면 조선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이제 챙겨봐야 될 이슈가 나오는데 마침 엔진 쪽에서 실적 좋아진다, 매출 증대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니까 이 숫자에 화답하는 겁니까? 기자재의 오늘장 상승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리포트 빨입니다. 리포트 빨이다. 네, 산업적인 이제 다월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목표 주가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 HD 현대마린이 오늘 시가가 27,200원인데 이 전일 종가로 보면은 25,850원이거든요. 목표가 45,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리포트 읽어보시면 상당히 그럴듯하고 실제로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조선 업체보다 일단은 OPM,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생산 캐파 자체를 줄여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수주가 많으니까. 근데 이게 또 DF 엔진이라고 해서 이중 엔진 쪽으로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생산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생산하는 그 물량 자체는 조금 전체 물량은 줄어져 있는 상황이죠. 엔진을 생산하는 데는 좀 부족하죠. 게다가 중국에서는 또 생산 캐파가 줄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엔진에 대한 전체 물량 Q는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인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바틀렉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앞으로 수주단에서의 이런 흐름들이 더 좋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엔진 업체들이 또 이제 뭐 유상증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룹사에 투자를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앞으로의 이런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P 곱하기 Q를 해서 사실상 산업의 이런 매출을 결정을 하잖아요. P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Q가 같이 따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산업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PER 수준이 PER 수준 한 15배 정도를 보통 평균치로 주는데 엔진 쪽을 20배 정도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땐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고요. 일단 과거에 조선업 사이클이 나왔을 때도 사실상 기자재가 조금 더 날뛰었고 뭐 엔진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더 있었는데 이번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의 이런 엔진의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핵심 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3사가 사실 그 중국 쪽에는 지금 P를 더 받고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ASP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Q가 나오더라도 P가 상승을 하면서 좋아지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Q가 늘어나니까 전반적으로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상당히 장기간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일단 리포트로 시작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산업적인 기조, 그 다음에 신조 성과가 달러 때문에 떨어지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엔진의 ASP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조성가는 떨어져도 엔진의 P는 높아지는 부분에서 상당히 기자재 쪽에서 엔진이 매력적이지 않겠느냐가 이 리포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단순히 PER 수준으로 좋다라기보다는 산업적인 지금 사이클이 제대로 왔고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부분이고 또 중국이나 이런 기타 다른 나라들에게도 지금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자재 쪽에서는 매력도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조선주 많이 간 것,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리포트 서서히 나오는 거 맞는데 이쪽 보지 말고 이제 시동 걸기 시작하는 엔진 쪽이 투자 매력 더 높다? 오? 동그라미? 동그라미긴 한데 이 전제가 있죠. 사실상 그 리포트에서 부담이 된다라고 한 쪽은 MRO 부분이지 HD 한국조선해양은 아니거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그 조선에 대한 기본적인 선박 생산으로 가고 있었던 쪽인데 그쪽은 아직 목표 주가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밸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MRO 부분은 사실상 넘버가 지금 절대적으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오리지널 선박 생산하는 쪽은 다르다라는 부분에서는 O. 그리고 이제 만약에 MRO까지 포함하면 X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RO는 조금 더 숫자가 찍히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죠. 관련된 내용들까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로 갈 수 있는 거는 트럼프 정책인데요. 트럼프가 러시아 제재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리고 대형 정유소 시설 손상이라는 뉴스에 일단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황 팀장님, 저희 오늘 장에서는 가장 오랜만에 와 이렇게 이 무거운 정유주가 가네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 종목이 S-오일 필두로 한 정유 3사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시설 손상, 손상됐다라는 이 뉴스에 따른 무게감으로 오늘 하루짜리 움직임인 건지 아니면은 계속 주시해도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해요. 뉴스 영향력 큰데 요즘 호흡이 너무 짧아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하루짜리 반등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시장의 결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나라는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호재에는 좀 더 종목들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강하고요. 악재에는 훨씬 더 좀 주가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모양새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주식들 보면 사실 화학이나 뭐 이런 정유 같은 사업들 아직까지 중국이나 아직도 중동에서의 앞으로의 위협들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종전 이슈가 나오면서 화학주들이 좀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철강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은 정유주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순환매도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다른 종목들, 우리가 앞서 말했던 조선주 대비 또는 지금 잘 가고 있는 바이오나 화장품 이런 종목들 대비 분명히 아직까지는 주도력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주가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1, 2월 달에 주도주가 상반기 내내 시장을 계속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화학, 석유화학,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일시적인 반등으로 일단은 보고 조금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바닥에서 확인하고 더 올라온 이후에 그다음에 실적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화학 섹터도 커버를 했고요. 철강 네. 쪽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화학은 쉬어가는 대형주 흐름이 네. 뚜렷하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큰 종목은 쉬어가지만 네. 또 희한한 게 중소형은 또 랠리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철강이든 화학이든 단기적으로 만약에 수익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시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챙기는 전략을 오늘 추천하시는 걸까요? 네. 다만 철강은 요거는 사실 베팅력도 좀 저는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철강주 올라가는 거는 LNG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지금 시총 작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강하죠. 간밤에 트럼프가 어떤 말을 또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분위기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오버나잇을 하신다는 거는 말 그대로 약간의 베팅 성격이 60% 70% 이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긴 호흡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저는 갈 여지가 분명히 남았다라고 봅니다. 현대제철이나 뭐 지금 과열 종목 지정된 넥스트리라던가 그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던가 포스코 홀딩스라던가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여지는 남았다고 보는데 그 쉽사리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짧게 보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너무 하루 급락했다고 너무 심상치 않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섹터는 단순하게 그 업황이 지금 좋아질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가 등장하게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을 해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석유화학 업종은 다른가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적으로라면은 조금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 네, 있다를 맞습니다. 정리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야기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관세 영향권에 있는 쪽 조금 더 조명해 보도록 하죠. 하차한 본부장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사실 농산물 관세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어느 쪽이 움직이나라고 봤더니 일단 뭐 미국 쪽에서 뭐 계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KC비드가 뭐 17%까지 오름세가 나타나기도 했다가 지금 뭐 윗꼬리 아랫꼬리 많이 달린 상태입니다. 변동성이 좀 커요. 그러면 관세 영향권에서 계속 이렇게 변동성의 그 중심에 오간다라고 가정해야 될 쪽이 일단은 본부장님 저희 사료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접근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10일에 철강 알루미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도 사실 뭐 영향권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요즘에 진동닷컴이나 뭐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좀 심상치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관세 쪽에서도 여러 항목들이 있으니까 분명 순환매가 돌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를 정해놓고 무조건 보시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이 관세로 집중도가 있을 거고 오늘 뭐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군들에다가 뭐 미래생명자원 같은 그런 네. 이제 사료곡물 종목군들도 급등을 했고 또 지난주에는 이미 또 샘표 대두 관련된 쪽도 다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체가 많이 있는 거죠. 올라갔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네. 힘든 거죠, 올라갈 에너지를 뭐 받기. 물론 이제 힘이 응축이 되면 올라가긴 하겠지만 분명 그게 또 이제 부담 물량으로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순환매의 관점으로 여러 산업군들이 아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곡물 쪽으로만 치중하시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알루미늄 쪽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대부분 올랐다가 좀 다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방송 주제에는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빈틈으로 노리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구리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이제 삼성종조 같은 이런 또 액심냉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이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스탠스를 보면 이런 인프라나 또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대한 기조는 꺾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에서 이제 부양책이 계속 강화가 되고 아마 더 시끄럽게 부양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구리 가격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미 구리 가격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금 위치가 낮은데 좀 한 번 정도 아직 관세에서 좀 움직임이 덜한 그런 쪽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뭐 그쪽을 선취매를 하시기보다는 그쪽을 일단 관심 종목으로 보시다가 그쪽에 수급이 쏠리면 이제 사냥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지금은 시장 자체가 좀 기동력이 상당히 필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조금 이런 관세에 대한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 하나만 짤게요. 사마 알미늄과 같은 경우는 저희 오프닝 할 때 급등이 나와서 이게 알미늄을 키워드로 비철금속 쪽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오르는 건지 요즘은 섹터가 걸쳐 있어서 좀 헷갈리거든요. 사마 알미늄이 오늘 뭐 만들어낸 시세에 주목할 필요도 있는지, 여기서 아이디어가 될 만한 부분도 있는지 살짝 힌트만 공유해 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삼알미늄이랑 조일 알미늄만 움직인 게 아니라 알맥이라는 종목도 맞아요. 최근에 좀 네. 급등나기 심한데, 알맥이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수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이제 2차 전지에서도 분명 영향이 있겠지만, 저는 알미늄 쪽으로 조금 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트럼프 1기 때 흐름을 보시면 삼알미늄이랑 조일알미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한번 과거 데이터를 체크해 보시면은 그건 어떨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요. 저희 전반적으로 큰 아이디어 좀 얻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질문도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서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 가진 일정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 관한 흐름도 체크를 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이란 키워드까지 그래서 도달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 확장들 하나씩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함께 담아보도록 하죠. 팀장님, 저희 앞서 이번 주 시장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벤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12거래일 만에 현재는 매수로 찍히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렇게 많이 팔고 있는 외국인인데 계속 현재 기조가 그렇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일단 들어오고 있어서 SK 하이닉스까지 같이 오르면 반도체 사나요? 라는 질문을 드릴 텐데, 또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만 장 초반부터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지수 플레이인가 싶거든요. 네. 오늘 장에서 보일 수 있는 수급적인 힌트, 그리고 목요일까지 주의할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면요. 어려운 질문을. 어렵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오늘 최근에 파생 쪽에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은 수량을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량이 한 2,000계약 정도, 2,00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의미하게 수량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의 조정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 주 조정은 생각보다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방 쪽으로 크게 열려있는 주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탄핵 결정과 관련된 이벤트가 빠르면 이번 주 말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사실 좀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가 외국인 투자자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한국 시장에다가 크게 어느 방향성을 두고 베팅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아침처럼 시가가 세게 밀리면 반등이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만약 오늘 오후나 내일 정도에서 주가가 좀 오버슈팅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좁은 변동성 내에서, 오늘 사실 지금 알루미늄과 관련된 내용들 보면 시장에서 종목들의 변동이 있는 것들은 대형주라기보다는 다 시가총액 1,000억 언저리의 작은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도 일부 움직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좋은 주식이 떨어지면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들, 뭐 조선이든 화장품이든 여러 가지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음봉이 나면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급등하는 종목이 나온다 싶으면 좀 줄여놨다가, 뭐 장기 투자의 관점은 상관없지만 내가 조금 매매를 좀 해보시겠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바이를 또는 트레이딩 셀을 하시는 게 조금 매매에
좀 묘를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은 한 주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이 외부 변수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한다면 시장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번 주는 일단 시장 하락, 상승 모두 다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난주에 많이 반영이 했고요. 지금 정도 수준이면 뭐 어떤 종목을 사서 물리더라도 지금 정도 수준이면 사서 기다려볼 만은 하다. 또 그리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한 종목 샀다가 네. 덮어놓고 한 달 후에 열었을 때 수익률이 나던 네.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아니다. 네. 계속해서 확인하고 챙기실 때 생기고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한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에 대한 팁도 주셨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창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궁금한 부분은 오늘 삼성전자 종가가 의미가 있을지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까지 이렇게 흐름이 유지가 되면 저희가 반도체 강했을 때 이야기했던 세부적인 키워드, 뭐 액침 냉각이라든가 오늘 유리기판도 살짝 움직임 나왔잖아요. 이렇게 세부적인 키워드로 들어가고 소부장에 대한 그 내용들을 챙겨봐도 되는 시기가 다음 주엔 올까 이걸 것 같아요. 준비해도 되는 시기가 이번 주 맞을까요? 아니면 좀 더 필요할까요? 네, 이제 삼성전자는 이 자사주 매입 숫자가 이전보다 좀 늘어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그나마 좀 특이점은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사실상 외국인의 매도에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이닉스 쪽이나 뭐 하나그룹 쪽이 좀 많이 매도가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든지 상관없이 일단 플러스권에 있고, 오늘 장중에 막 2% 정도 거의 근처 맞아요. 갔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소부장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유리기판이나 뭐 CXL, 그리고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액침냉각 정도, 뭐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었고 또 산업적인 순환매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유리기판은 꽤 많이 빠졌죠. 뭐 SK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폭을 거의 다 되돌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뭐 필옵틱스나 뭐 기타 다른 종목군들도 급등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또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좀 낮아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번 순환매의 흐름으로 볼 수 있고, 오늘 삼성공조가 대표적으로 비슷하죠. 주가가 고가권에서 꽤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확 한 번에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N장으로 돌려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저럴 때 직전 고점이 꼭 돌파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 되면 단기 차익이 강하게 쏠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종목 볼 때 기술적인 분석도 좀 필수라고 제가 정리해야 될까요,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랭킹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즘 정점 통과 인가에 대한 이야기 인터배터리 행사에서부터 나왔죠. 오늘 시세만 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이어서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네. 2차 전지도 그런 기술적인 접근으로 오늘 봐야 되는 건지, 내용은 제가 이건가 싶은 걸 못 찾았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2.65% 정도 오르는 걸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되돌림이 나오는 것인지, 오늘 오후에 조금 더 상승폭을 더해가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앞서 계속 저희 수급적인 이벤트, 대형 이벤트 앞두고 있는 한 주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되돌림에 대해서도 이번 주 2차 전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2차 전지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그렇게 멘트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제일 왜냐하면 어려워요.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다른 산업군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때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순환매가 돌기는 합니다. 근데 글쎄요,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캐즘이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그나마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런 로봇 이슈가 좀 전일부터 해서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2차 전지는 그런 로봇이나 뭐 기타 다른 쪽의 ESS 쪽으로의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조금 본다라고 한다면 그 네. 결국에 전고체의 확장이고, 전고체보다 레벨이 한 두세 단계 더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런 방향으로 보면은 오케이인데 그게 너무 멀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박스권에 따른 그냥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음표가 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리튬 가격 가끔씩 반등합니다. 근데 그게 뭐 유의미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테슬라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테슬라 인도량 요번에 또 안 좋게 나왔고, 물론 뭐 유럽의 전체적인 그런 전기차량은 요번에 늘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보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보조금 얘기 쏙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요인일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적으로 FSD가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 자율주행이 되고 이게 공유 차량이 되는 순간부터는 전 전체적인 큐는 무조건 줄어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로봇이라든지 기타 ESS 쪽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일단 트레이딩 정도로만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유의미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퀘스천 마크가 달리고 있는 상황. 일단은 오늘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5위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원픽까지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황 팀장님과 제약바이오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저희 팀장님 알테오젠 관련해서 장 초반에 약간 노이즈 있었던 날도 팀장님 출연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그날도 그래서 마지막에 급락이었고 메워가는 그 과정에서 저희 조언 주셨는데, 오늘은 또 HLB입니다. HLB 지금 많이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승인 예정된 시일이 20일이잖아요. 네. 당분간 이 롤러코스터 HLB는 감내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에도 미칠 영향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지 지금 시점에 조언 주신다면요. HLB는 저도 오랫동안 지켜봐왔지만 매매하기 굉장히 좀 까다롭고 강한 믿음이 없이는 좀 매매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사실 다른 바이오 섹터들도 다 같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HLB 때문에 다른 바이오 섹터까지 밀렸느냐를 연동해서 보기까지는 저는 조금 구분해서 보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체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워낙에 프로그램 순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는 눌렀던 거고, 할로젠과 관련된 특허 이벤트는 계속 작년부터 나왔던 이슈들이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관련 이슈가 계속 또 불거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또 오늘 주가가 오르니까 별로 없었나 보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상반기 내내 바이오 섹터는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HLB가 저는 지금부터라기보다 상반기는 HLB가 혹시나 잘 되면 다른 섹터로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도 사실 발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인데,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다른 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확산되지 않을까. 오히려 좀 글로벌 빅파마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있었던 종목들, 뭐 작년부터 시작했던 알보리팹부터 시작해서 그런 종목들로 자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보기 때문에 과거에 시장이 좀 안 좋고 할 때는 어떠한 섹터가, 어떠한 종목이 뭔가 잘못된 뭐 기술 실패라던가 라이센스 아웃 나갔던 게 다시 되돌아왔을 경우에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 올해 상반기에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는 개별적으로 잘 되면 더 좋은 거고요. 안 됐을 경우라도 그러면 HLB 보유자들의 그쪽만 사실 대응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한양행 역시 같은 궤로 저희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슈했던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 쪽의 질문을 팀장님께 드린 이유는 원픽을 오늘 가져오셨기 때문인데, 요즘 핫한 종목입니다. 원픽 소개해 주신다면요? 뭐 코스닥 시총 1등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네, 오래됐고 지금 내후년도까지 최대 한 1조 영업이익을 한 1조 정도 벌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특허와 관련된 분쟁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분쟁들은 주가가 계속 해결해 나가고 그 회사가 해결해 나가고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SC 제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노이즈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1조 벌었거든요. 1조 3천억 벌었는데 시총이 80조입니다. 그러면 알테오젠 지금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이 바라보는 게 한 내년도에 1조 이상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시총이 지금 20조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현저하게 저평가되었는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업사이드는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팀장님의 시선으로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다소
둔화된 면도 있고 그리고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네. 시작의 주도주를 딱 하나 지금 꼽는다 그러면 네. 팀장님의 시선으로는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건가요? 원픽도 가져오셨고. 맞습니다. 아직은 제약바이오하고 조선 두 개가 두 개? 네, 투탑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오늘 원픽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자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과 함께 이 시간 꾸려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